안녕하세요. 엑스트라 코리아의 조명우입니다. 사회자님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치 못하게 사회자님이 제 시간을 한 5분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요거를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제목이 지능화된 위협 기존 보안 정책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기존에 아시겠지만은 공격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기업 내부에서 아니면 기관 내부에서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는 분야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PPT 자료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모를 저희가 간단하지만 데모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시연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 자료가 있는데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세션에서 발표는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부스가 있는데 부스에 방문을 하시거나 아마 UGIC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유즈 케이스가 좀 상세하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세션에서 첫 번째 부분 제품이 아니죠. 자료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은 저희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들을 어느 기업이든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방화벽도 있을 거고 IDS도 있을 거고 하는데 최근의 위협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저희가 나왔던 썬버스트일 겁니다. 많은 이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관 쪽에서 약간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썬버스트 공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졌고 진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서도 실제로 코드까지 접근했던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보신 뭐 신문상 인터넷상에 나오는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협하는 이제 공격의 패턴이 이제는 옛날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는 거는 뭐 제목에 보이시면 뭐 포스트 컴프로마이즈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위협이 저희 내부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다못해 인정은 못하겠으면 그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사한 결과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클라우드 상에서 워크로드를 운영을 하실 때 저희가 보안의 어떤 제품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많이 암호화 트래픽을 이용하시니까 암호화는 저희가 저희의 내부 개인 정보라든지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안에 오히려 공격자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썬버스트 예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저희가 작년 조사에서도 저희가 내부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 들어와 있는 공격자들이 탐지가 되지 않고 머무르는 중간 값을 봤을 때 거의 56일 이상입니다. 썬버스트 이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기업에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관제하시는 분들 쪽에서 보면은 뭔가 탐지가 발견이 돼서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로그가 삭제됐다거나 에이전트가 내려가 있다거나 이런 현상을 많이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컴프로마이즈 이미 위협은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저희가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앞에서 70% 며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다 아니면 뭐 클라우드 상의 워크로드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70%는 저희가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디바이스에 엔드포인트 디텍션 솔루션도 설치를 하고 있고 로그를 수집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최신의 공격 패턴들, 최신의 공격, 어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로그를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에이전트를 디세이블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이미 어택 그 캠페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쉽게 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보시면은 보안, 네트워크 쪽에서 보안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외부에서 저희 내부로 들어오는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저희가 안전하다고 가정을 하고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가트너에서 나온 NDR 분야에 대해서 마켓 가이드가 있는데, 마켓 가이드에서도 보면 행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외부 경계구역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대해서 가시성은 외부 경계뿐만이 아니라 내부 가시성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은 원격지 장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점차로 기업 내부에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도 클라우드랑 통신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 내부에서 재테크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원격 접속이라든지 IoT 장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탐지 및 보안도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트라이드라고 돼 있는데 가트너에서 분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심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제 자동화 부분이죠. 그리고 EDR, 엔드포인트 장비로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NDR 부분. NDR 분야가 있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EDR이나 심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변조가 가능한 부분인데, NDR 분야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네트워크는 공격자라든지 어떤 위험, 내부의 공격자라는 게 반드시 외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회피해서 뭔가 위협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에는. 또 네트워크 같은 경우 저희가 패시브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는 권한만 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에이전트도 삭제를 하거나 저희가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 저희가 패시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에서 패킷을 복제해서 보내고 끝납니다. 이제 저희가 NDR 솔루션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없습니다. 패시브 방식이고 변조 불가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네트워크 단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패킷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모든 정보가 저희가 수집되고 분석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전체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앨 수가 있고, 특히 트라이에 대해서 마지막 한 부분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NDR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저희 제품도 소개를 하고, 이제 구매하신 고객분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약간 이게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고, 위협 자체가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고객분들 만나게 되면은 탐지 분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뭐가 어떻게 탐지가 됐냐, 위협이 탐지가 됐냐. 근데 저희가 NDR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고객분들한테 더 포커스를 해줘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린데, 첫 번째로는 가시성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전체를 봤을 때 경계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탐지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시성을 전체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부 안에 어떤 장비가 있고, 그 장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장비들이 과연 인증돼서 서버를 돌리고 있는지, 그 서버에 접속하는 장비, 클라이언트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트워크 구간의 크리티컬 존에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웹 서버라든지 파일 서버가 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으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가시성이 확보한 다음에 탐지를 하게 되는데, 탐지는 많은 솔루션들이 다 머신러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NDR을 고려하신다 하면은 가시성을 확보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풍부한 데이터를 저희가 탐지하는 머신러닝 쪽에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머신러닝도 그렇고 빅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통합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확보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요즘 좋습니다. 머신러닝 요즘은 하드웨어도 싸졌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드웨어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는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가 내부 데이터 센터 전체에 대한 트래픽을 얼마나 뎁스 있고 상세하게 분석해서 가시성을 확보했냐가 1차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1차로 먼저 보시고, 그 가시성 기반 위에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든 탐지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그 NDR 분야도 그렇고 EDR 분야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대응 분야가 되겠습니다. 뭔가 탐지가 됐으면은
얘가 진짜로 공격인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상세한 대응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탐지를 했는데 대응 데이터가 없다면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나간 게 굉장히 큰 데이터가 이제 나갔고 그 IP까지 확인을 했는데도 결국은 담당하시는 그 IP 주인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파일이 왜 내보냈냐 하니까 그냥 파일입니다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확보도 중요한데 업무적인 프로세스, 관제팀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작업적인 대응 방식, 데이터를 이용한 그리고 자동화 방식, 기존의 방화벽이라든지 IDS라든지 SIEM과 연동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특히 네트워크 디텍션 탐지 분야에서 기존의 많은 고객분들이 탐지 쪽에 아직도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가시성 확보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조사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탐지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택 캠페인 공격 그 연계 그런 데이터가 보게 되는데 저희가 썬버스트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썬버스트가 발견된 시점에는 이미 뭐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공격 탐지만 더 추가를 한다고 물론 이제 향후 방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발견한 시점에 과거에 그 위협하다고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확보를 해놓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법이 있었다면 향후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누수라든지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침해 대응을 할 때는 탐지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연 얼마나 풍부하게 이전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분석된 데이터 확보하에 저희가 이전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대한 위협을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체계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ND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탐지하는 범위를 본다면은 알려진 공격 많이 있죠. 이제 유수한 시장에서 기관이나 업체들이 알려진 공격을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알려진 공격을 탐지하는 건 중요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공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탐지하냐?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를 탐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부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항상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머신러닝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를 할 때 단순하게 데이터 대량이 이동됐나가 아니고 데이터 대량이 이동됐는데 어떤 클라이언트 IP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접속을 해서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S3, AWS3 어떤 버킷에다 파일을 업로드를 했네까지 저희가 분석할 수 있다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 비정상, 업노멀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탐지를 할 수도 있고 분석이 대응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사전 방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고객사분들도 이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왜 사용자, 유저 존에서 웹서버가 돌고 있지? 왜 SSH 포트를 비정상적인 포트, 비표준 포트로 통신을 하고 있지? 특히 이 IP 대역에서 중요한 크리티컬 대역에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프로토콜 수준으로 아니면 사용자 행위 기반으로 저희가 위협이 탐지되진 않았지만 내부 규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프로토콜 수준으로 향후, 지금은 위협이 탐지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위협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을 미리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뒤에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가시성을 이제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래픽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탐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 트래픽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한 다음에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했냐를 상세하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즉 디바이스들이 하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프로토콜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든 불어로 얘기하든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떠드는 소리가 노이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특히 NDR 분야에서 어떤 보안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솔루션이 얼마나 상세하게 행위 분석할 수 있게 프로토콜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가 가시성 탐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솔루션들이 패킷 자체는 원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받아서 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 머신러닝 탐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수준의 자동화 레벨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정밀도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높은 자동화 같은 경우엔 빠른 탐지, 빠른 대응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될 거고 높은 정밀도, 예를 들면 원시 패킷 같은 경우에는 뎁스 있게 좀 더 정밀하게 대응하기에 쉬운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NDR을 고려하신다 하면은 데이터 유형, 그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유형의 정밀도라든지 자동화 수준을 반드시 체크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탐지가 되면은 처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충분하게 초기에는 이제 보안 관제 인원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장에 알려진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마이터 어택 같은 프레임워크의 택틱이라든지 테크닉과 저희가 매핑을 해서 탐지된 위협을 매핑을 해드리고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데이터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제 대응을 하시는 쪽에서도 주니어 레벨 엔지니어 분들도 분석가 분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뭐가 탐지됐다고 처음부터 패킷부터 들어가면은 이거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라든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내부 아키텍처인데 뭐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들어가 있고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습니다. 기존에 왜 그 경계구역밖에 포커스를 못했냐 하면은 트래픽이 많거든요. 엑스트라웃 같은 경우에는 1기가 BPS부터 뭐 국내에서도 지금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단일 어플라이언스로 50기가 BPS, 100기가 BPS까지도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 기능이 내장이 되기 때문에 SSL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위협까지도 좀 더 쉽게 상세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자동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NDR 혼자서 뭔가 다 하는 것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SOA라든지 CMIA라든지 EDR 쪽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향후 좀 더 발전된 보안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키텍처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저희 슬라이드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 NDR 분야에 대해서 제품을 소개드렸고 저희가 이제 제품 기능에 대해서는 엑스트라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측 상단에 데모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누구라도 혹시 여기 저희 이제 경쟁사 분들도 혹시 계시면은 가능해서 제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기능에 대해서 NDR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7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NDR 제품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받아서 분석을 시작한 다음에 아까 제가 가시성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우리 내부 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있고 이런 장비들이 뭔 일을 하는지 IoT 장비, PC, 뭐 와이파이 4 액세스 포인트도 있고 프린터 IoT 프린터 장비들도 있고 장비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역할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장비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고객사 POC 중에서도 HTTP 프린트 장비가 웹서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행위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웹서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인증 관련 서버들이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패턴까지도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서버 역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분석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예를 들면 트랜잭션이네요. 트랜잭션이 이제 지금 6시간 시간 프레임을 했을 때 이렇게 트랜잭션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에러가 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보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메소드가 실행됐는지
화면 상단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때 사용된 계정들도 있습니다. 루트가 있네요. 루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저희가 쿼리 하나하나 예를 들면 HTTP다 하면은 URI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제 어떤 클라이언트 IP가 어떤 서버 IP에 어떤 포트로 어떤 메소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로그인 계정을 이용해서 어떤 쿼리를 수행을 했고 결과는 정상이었는지 에러였는지 저희가 아까 사전 방역이라는 부분도 얘기했는데 과연 이 루트란 유저를 이 클라이언트 IP가 사용하는 게 맞아? 이런 쿼리를 실행하는 게 맞아? 물론 저희가 자동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동으로 탐지도 하지만 사전 방역, 기업에 대한 규정 준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탐지 분야를 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탐지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탐지가 많이 연계된 디바이스 정보, 특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그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는 위협에 대한 브리핑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쪽 옆에 가서 보시면은 퍼리미터란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시장에 이미 알려진 위협하다고 알려진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IP나 URL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행위를 바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얘는 위협하다고 알려진 IP가 지금 인터널 저희 내부 장비를 접속을 했고 그 IP는 러시아에서 접속을 했네요. 그러면은 시큐리티 카메라를 클릭하면 이 IP에 대한 평판 정보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위협 정보 같은 경우에 내부 관제팀에서 어떤 유용하는 장비가 있으시면 저희 내부 엑스럽 제품 안에 업로드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이 탐지된 시큐어 카메라 가지고 한번 이 IP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세하게 한번 아까 저희가 이 위협한 IP가 접속을 했었는데 혹시 이전에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협하다고 알려진 IP에 대해서 보시면은 IP를 가지고 얘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보시면은 이전에 어떤 시점에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전 데이터도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탐지 정보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탐지한 다음에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응하는 절차를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함께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썬버스트가 지금 보이네요. 썬버스트가 있는데 지금 썬버 디텍션 카드에는 어떤 애가 오펜더고 어떤 애가 빅팀인지 볼 수가 있고 상세 스텝이 있습니다. 상세 스텝 들어갔더니 이 두 장비에 연계했던 탐지 정보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썬버스트를 클릭을 했는데 썬버스트 이후에 약 19분 후에는 파일 서버 액세스네요. 파일 서버 액세스로 어떤 행위도 있었고 지금 오펜더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단계에서 오펜더와 빅팀의 역할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희생자였는데 희생자가 오히려 공격자가 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럼 얘는 뭐를 탐지하느냐? 저희 고객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기능인데 어떤 URL, 어떤 클라이언트 IP가 어떤 URL을 호출을 했는데까지 상세하게 이미 디텍션 상세 정보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얘 같은 경우에 분석이 끝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장비에서 빅팀과 오펜더가 바뀌어가지고 파일 서버를 액세스했다는 행위를 저희가 한번 연계 탐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일 서버를 액세스할 때 어떤 계정을 사용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파일명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P를 이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화면 하단에 또 디테일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뎁스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시간대별로도 언제 접속을 하고 앞에 돋보기죠. 돋보기 보시면 개별 레코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IP가 어떤 파일 서버 메소드로 어떤 파일을 얼마나 많은 양을 주고받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트래킹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과정에 대한 자동화, 특히 매뉴얼적인 분석에 대한 그 가이드 기반의 어떤 방식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NDI 분야에서
가시성, 탐지, 대응 그 세 분야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딱 12시까지 지금 마쳤네요.